대기업 정부 관심에도 지지부진한 로봇 재상승 이끌어낼 이슈는 로봇 종목들이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이 좀 투자를 해보셨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올 연초죠. 정말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메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먼저 그러면 로봇주들 흐름이 그 이후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후에 어떻게 좀 변하고 있을지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소장님? 네, 사실 이게 로봇주가 굉장히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핫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계속 이제 투자를 좀 이어가셨다가 잠시 지금 소강 상태에 있기는 한데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 1월부터 3월까지 로봇주가 대폭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로보티즈 또한 셀바스 AI든 3월까지는 적게는 한 2배 정도, 그럼 많게는 한 3배 이상까지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로봇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AI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크게 상승폭을 이끌었지만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까지 좀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로봇주가 본격적으로 좀 부각을 받았던 이슈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효과가 굉장히 좀 네, 컸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590억 투자 유치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그것도 유상증자로 좀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로봇주에 굉장히 좀 관심도가 많아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3월까지는 굉장히 좀 큰 흐름을 보여주다가 4월부터 지금 조정 후에 조정을 좀 가파르게 좀 보여주고 지금 현재 좀 보합세를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 네. 또한 대기업 투자까지 같이 이제 모멘텀이 실려서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숨고르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그만큼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시점에서는 조정폭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4월에 그 국내 지수가 굉장히 좀 하락을 했던 것도 좀 요인이 됐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현재는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시점을 다시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뭐 아직 실적도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부터 그 사업성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 관련된 모멘텀들도 많이 불거졌었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좀 로봇 산업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국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해외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국내 시장은 좀 어떤가요? 사실 이게 로봇과 관련된 산업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도입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2004년대에도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로봇주가 최근에 이제 부각이 좀 세게 받았던 거지 기업별로 굉장히 좀 투자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산업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활성화를 시켰었거든요. 네. 간혹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는 좀 더 이제 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네. 그 기계 관련된 산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당시 때 현장직에서 좀 근무를 했을 때는 그 관련된 그 로봇 관련 기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국내 기기가 아니었고 일본 기기가 주로 이뤘었기 때문에 그때 시점을 봤을 때는 왜 우리나라 잘 못 만들었을까라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런 산업들을 좀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해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증권가에서는 그 미국 그 인튜이티브 서지컬 이게 네, 발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네. 그 기업의 경우와 또한 스위스 ABB 그리고 이제 일본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환학이 이제 대표 로봇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이게 그 미국의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경우에는 그 시총이 약 144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그 1조 넘어 2조 정도 돼서 2조 좀 넘죠? 그렇죠. 네. 2조 정도 돼서 굉장히 좀 쾌재를 불렀지만은 사실상은 해외 시장은 굉장히 좀 더 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스위스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인 ABB의 경우에도 시총이 78조 원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옆나라 일본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산업용 로봇에 강한 기업인데 환학이라는 기업만 해도 시총이 320
22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규모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옆나라 일본의 환학의 경우에는 50년 넘게 산업용 로봇 강자로 군립해온 뼈대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국내 2000년대 초반 때 그 대부분의 제조업들도 그 환학에 따른 그 로봇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에 산업용 로봇 분야에는 그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있는데 이 기업 역시 약 40조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시총이 그렇게 이 기업들보다는 다소 크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만큼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히스토리가 그렇게 길지 네. 않기 때문에 대기업 투자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성장세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 좀 이제는 좀 대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실적 그리고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으로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정말 해외 기업들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산업은 막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좀 될 정도로 시총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여쭤보면 그럼 아시아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그러면 지금 로봇 산업에서 가장 선두주자인가요? 네, 사실 이게 좀 제가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의 제조업 기술에 대해서 정밀 공차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일본이 더 뛰어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독일을 통해서 일본이 그 기술을 받아들였었고 네.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좀 더 우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일본만큼 따라가기는 힘들지만은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로봇 산업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또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만큼 클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대기업들이 정말 로봇 사업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말씀 주셨던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렇게 또 투자를 했었고 다른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좀 로봇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업들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상 먼저 이제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투자 그리고 현재 로봇 플랫폼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삼성전자는 작년에 무인 공장을 2030년에 도입할 예정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무인 공장이 100% 자동화로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기존의 그 CES 2023에서 그 삼성전자가 시니어 케어, 즉 헬스케어 보조기구와 유사한 그 EX1 버전 로봇 출시를 올해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생활용 로봇과 헬스케어 로봇 쪽에서도 굉장히 좀 활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있는데 LG전자는 굉장히 좀 최근에 핫했었죠. 그러니까 튀김용 로봇.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 LG전자가 2003년에 국내 최초로 로봇 청소기인 로보킹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공항에서 길을 안내하는 그 클로이 가이드 로봇이 있었고요. 네. 또한 2018년에는 클로이를 선보였는데 사실상 이제 앞으로 그 좀 LG전자에 대해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이 2022년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컨퍼런스 콜에서 서빙 및 물류 로봇과 관련된 이슈를 이제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자동화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서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준비를 했었고 또한 클로이를 활용을 해서 이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현재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화하게 된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 LG전자가 굉장히 좀 뛰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또 의외로 포스코 홀딩스도 집중을 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LG전자와 또 로봇 AI 적용 스마트 팩토리를 또 구축을 한다라고 밝혔고 지난 31일에는 또 로봇 AI 무선 통신 분야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포스코가.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 봤을 때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포스코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최근에 그 뉴로 메카와 열림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협동 로봇 솔루션 개발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3사들은 계속 이제 산업용 로봇과 가정용 로봇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심지어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현대그룹도 맞아요. 지금 로봇과 네.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산업 내에서는 공장도 많고요. 그러니까 로봇을 활용할 여지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는 이제 상장사들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라고 이제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여기가 또 로봇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두산의 경우에는 그 전통적으로 계속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했었습니다. 네. 다만 크게 부각을 못 받았던 것은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그 두산 로보틱스의 국내 상장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5위 정도 규모가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상장을 하고 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환학이나 뭐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크게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이제 좀 시작을 하면서 부각을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1분기의 그 매출액은 대략 한 106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1분기 매출액이 30억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약 3.5배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률을 계산했을 때는 못해도 지금은 1조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군요. 더 높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022년 때 두산 로보틱스는 45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17.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북미 지역 중심을 통해서 매출 확대를 좀 기여를 해볼 수 있고 2022년 대비 한 30% 이상에 대해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달 중순이죠. 이달 중순에 그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3월에 그 주관사를 선정한 뒤에 약 2달 만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관사 그 실사와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까지는 최소 4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하고 실제 공모까지 진행하는 기간을 봤을 때는 10월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두산 로보틱스는 기업 가치가 1조 원 정도 수준으로 상장을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스타트가 굉장히 좀 세죠. 세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올해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여급 상장이 좀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금요일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오늘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를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기술 특례,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 특례로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심사에 걸리는 기간들을 고려했을 때 오는 10월 그러니까 하반기쯤에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상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체크를 해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로 하나하나 좀 뜯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로봇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단 처음에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정책들이 지금 있나요? 네, 사실 이게 정책을 살펴보자면 정말 많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진짜 포커스가 된 것은 1월에 그 관련된 정부 정책 때문에 포커스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그 전에는 미리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작년 올해 그 로봇주 정책을 통해서 보기 전에 작년 12월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글로벌 펀드 8조 규모의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로봇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네네. 했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글로벌 펀드 8조 규모란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로봇, AI 그리고 이제 차세대 원전 등의 10개 분야를 그 5년간 그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로봇 산업이 부각은 받지는 못했지만은 네. 이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소외되지 않았었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했던 시점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발표를 했을 때 그 시기 때 1월에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그때 미래의 그 신시장 창출에 R&D 5조, 약 5조 정도의 투자 역대 규모를 좀 편성을 했었는데 이때 로봇 산업 기술을 1,069억 원을 편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봇주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상 그 정부 정책에서 1,000억이면은 그렇게 좀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역시나 그 부분에서 핵심을 콕 집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이 로봇 산업을 더 키워보자라는 제스처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3월에 그 첨단 로봇 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판교 메타버스 그 허브 센터가 있었는데 제3회 그 규제 혁신 전략 회의를 좀 개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연내 지능형 로봇법을 개정을 추진을 하고 또한 실외 이동 로봇의 그 정의와 안정성 기준을 좀 신설한다고 밝혔었고요. 로봇의 그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도 연내 좀 맞아요.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동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은 전체적인 그 로봇에 대해서 정책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리저리 좀 흩어졌었기 때문에 아, 네. 지금 모아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고 사실 그때 당시 때 핵심 분야에 대해서도 좀 발표를 했었는데 2024년까지 모빌리티 안전 그 로봇 그 농업 로봇이 있습니다. 네. 개선을 좀 추진을 밝혔고요. 사실 그 관련된 대상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이제 배달 로봇 정도 그리고 안전산업 그 진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중 청소 로봇, 건설 로봇, 재난 안전 로봇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그리고 보조 확산의 경우에서는 농업, 조리, 재활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는 안정성 그리고 실증 환경, 생태계 환경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의 리스트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지금 부각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군용 로봇도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대표적인 군용 로봇은 지금은 그 휴림 로봇이라고 있는데 환기 종목이다 보니까 접근하기는 네. 굉장히 좀 어렵고 관련된 뭐 자유주행 관련된 로봇도 있고 굉장히 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첨단 산업 전략,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가 된다 한다면은 그 중소기업 업체들 중에서는 기계 장비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은 로봇과 관련된 신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과 또 연관해서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을 뽑아주셨습니다. 정책을 참 많이 추진하고는 있는데 좀 한 곳에 모으면서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뭐 로봇 이야기가 워낙 핫하고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계속 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도 로봇 분야의 협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멘트들이 나왔었는데 이슈가 이때 부각이 됐는데 이제 약간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나 봐요. 로봇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로봇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협력 강화를 좀 추진을 했던 이슈는 있는데 사실 그 기존에 너무 이슈들이 크게 나왔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체크를 했을 때도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만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던 상황이지만은 그만큼 1월에서 3월까지 굉장히 큰 빅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 이벤트로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약하다라고 좀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유는 이슈는 로봇, 3D 프린팅 그리고 신산업 분야의 협력도 좀 강화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네. 심지어 과기정통부하고 나사 간의 우주 탐사 및 우주 과학 등을 통해서 앞으로 그 로봇과 모빌리티를 통한 프로젝트를
관련된 연구를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즉 이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활용 로봇도 있고 또한 뭐 식품 관련된 로봇도 있는데 또 산업용 로봇에다 이제 우주 로봇까지 뭐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 부에서 정리하는데도 분명히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모든 그 관련된 소스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 정책이 한번 세게 나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초 그 정부 정책과 대기업 투자에 의해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매우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이 매우 세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모멘텀은 기존 모멘텀대로 어쨌든 그 개인 투자가 분들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 분들도 알았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더 그러면은 성장 가능한 부분들과 실현 가능한 이슈나 요소가 뭐가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빨리 내놔라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사실상 4월하고 5월 사이에는 로봇보다는 사실 그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맞아요. 기대감이 네. 너무 모멘텀이 셌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렸었고 2차 전지 이슈도 굉장히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관심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도 매우 컸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즈가 워낙 이제 연초에 크게 관심의 중심에 섰다 보니까 지금은 더 강한 모멘텀, 더 시장에서 중심이 될 만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로봇주들이 이렇게 한번 주가 탄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 어떤 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가장 큰 모멘텀이 발생될 요소는 아마도 로봇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를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사실 내용이 나온 것은 3월이었거든요. 3월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를 방안을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시점이 한 4월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 4월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발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안 좋게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면은 지금 이번 달이거든요. 그쵸.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아마 이번 달 안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포함될 내용들은 아마 로봇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 계획을 갖고 있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한미 간 첨단 로봇 기술 협력 수준 폭을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제조용 및 서비스용 그리고 모두 포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연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네.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포커스로 맞춰야 될 것이 K치스법이나 뭐 수소차, 전기차 등의 세제 지원 확대를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세액공제 관련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에서도 세제 혜택 지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세제 혜택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된다 한다면 굉장히 대기업에서는 투자를 안 할 만한 이유가 없을 그쵸.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라고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모멘텀으로 다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두 번째로는 두산 로보티스 상장에 따른 로봇주에 대해서 그게 이제 반사 이익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네네.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 역시 로봇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한 빅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로보틱스의 두산 로보티스의 상장의 이슈는 타 대기업의 로봇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통 이슈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10월 정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제가 네. 보기에는 이 사이에 중간중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매우 심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 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모멘텀이 일부 소멸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만약에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원하신다면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매도를 좀 진행을 하셨다가 또 일부 또 조정이 된다 한다면 그때 또 매수를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산, 이게 뭐 모멘텀이 소멸된다 한다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에 관련 종목들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두 가지로 로봇 관련 모멘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한 발표가 좀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이 내용들을 조금 가늠해 본다면 이 로봇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이 상장이 되면은 또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로봇주들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가지 모멘텀들 봤는데 사실 뭐 로봇 종목을 투자하려고 보면은 은근히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봇주들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대기업과 연관된 기업들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포커스가 될 것은 기업 분석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에 최대 주주든 주요 주주가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기업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포스코가 될 수도 있고 LG전자가 될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튀김용 로봇이나 그런 이슈를 봤을 때는 LG전자 관련된 그 로보티즈나 뭐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슈림 로봇이 좀 그 환기 종목이 아니었다 한다면은 군사용 로봇으로서도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투자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었던, 그러니까 590억 원 유상증자를 통해서 3자 배당을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당시 때 이제 그 발행가액이 56,600원이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56,600원을 통해서 저는 한 2배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3배 이상도 상승하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지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분 정도의 계산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56,600원 이상은 좀 가격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네. 그랬을 때는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10만 원 아래 때 떨어졌을 때 보합권으로만 잘 유지를 한다면은 그 매수를 안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지분 확대는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M&A냐 아니냐라는 말이 좀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는 M&A가 아니다라고 단순 밝혔지만은, 투자다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에서도 2030년까지 무인 그 공장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용인 클러스터 조성을 할 때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로봇 관련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주목도는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가가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고 또 그 보합세의 흐름을 유지를 했을 때는 그때는 좀 포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가볍고 좀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좀 살펴봤을 땐 뉴로메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뉴로메카요? 네.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뉴로메카는? 그러니까 뉴로메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포커싱이 한 가지가 있다면 포스코와 좀 포커싱을 맞출 네. 수 있습니다. 이 뉴로메카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협동 로봇 전문 업체인데, 그 이외에도 자율 이동 로봇과 로봇 부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출액은 뭐 작년 매출액이 131억 원, 그러니까 78%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들이 거의 그렇죠. 로봇 종목들이 그렇죠. 기업이나 네. 앵커님께서 정말 콕 집어주신 것들은 콕 집어주신 것은 로봇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기업들을 봤을 때 재무적으로는 너무 좋지 않거든요. 아직 그쵸. 네. 이 기업 역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역시나 성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됐었던 이유는 그 인력 채용과 상장에 관련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네. 그랬던 거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일부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캐파 증설을도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2022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그 적자가 지속이 됐지만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의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북미 협동 로봇 시장을 진출을 합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베트남, 중국 법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미국 플루거빌의 법인을 좀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시점을 봤을 때도 그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성장세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사실 이 기업이 그 뉴로메카와 포스코, 그리고 아까 열림정보 시스템과 그 협동 로봇 솔루션 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이 기업이 결국은 포스코와도 좀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포스코와도 기존의 로봇 관련된 산업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관련된 주목도가 상당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포인트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동사가 치킨 및 피자 등의 그 자동화 로봇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고피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피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고피자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피자가 도대체 뭔가라고 살펴보니까 1인 뭐 피자 기업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는 이 고피자와 피자 협동 로봇을 좀 진행을 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사실상은 2021년 때 고피자와 이 뉴로메카가 좀 협약을 했었던 이유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피자는 상장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피자를 통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피자가 한미 정상회담 때 방미 사절단을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고피자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한 사실상은 지난달에 미국 글로벌 투자사와 세부 사항을 놓고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협상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 고피자가.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슈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이제 비춰졌을 때는 거의 좀 협상이 완료될 수 있을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그 협상이 완료가 된다면은 뉴로메카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도 좀 주목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고피자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좀 가져야 될 게, 지난달에 그 대통령실 만찬에서 1인용 피자 기업인 그 고피자가 대통령실 만찬에서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게 지금 보통 이슈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뉴로메카는 이게 그 첨단 그 로봇 산업 전략 1.0에 따른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고피자와 연동, 또한 그 포스코와 관련된 협업을 통해서도 다이나믹하게 좀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신기한 또 연결고리를 찾아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네. 보니까 이 방미 경제사절단의 고피자가 동행한 곳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직접 지시했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 산업과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 뉴로메카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만약에 연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정말 청약을 하고 싶으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사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제 지수회사가 되겠죠. 두산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두산 주가도 같이 좀 살펴주세요. 두산은 아마 지금 제가 밴드를 좀 지정을 했을 때는 10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 때 그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전거래 좀 특이하게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지만은 외인의 매수세가 4월부터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은 그러면은 두산이 그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상장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기업의 성장성 때문에 주가를 지금 바라보실 것보다는 예전에 그 SK 바이오팜의 상장에 따른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가 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이 SK 바이오팜의 상장 전 때 SK 지주사가 주가가 얼마나 올렸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와 제가 봤을 때는 두산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년 3월 말부터 10만 원대 초반 부근으로 SK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5월까지는 18만 원 까지 이제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다, 지수가 빠졌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18만 원까지 기록을 하다가 SK 바이오팜 상장 전까지 30만 원 이상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딱 상장하자마자 바로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한다면은 이러한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두산 그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을 때 매수를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주가의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좀 어느 정도 좀 진입을 해보시면서 장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엑시트 기준은 그러니까 피니시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거래일 네. 를 기준으로 주가 상승을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다면 국내 그 상장 시의 시총과 관련된 기대감도 좀 남아 있을 수 있지만은 국내 1위 로봇주로서 굉장히 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국내 주관사로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들이 이제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외국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KB증권이나 NH투자증권은 공동주관사로서 이름이 올렸다는 소식을 좀 밝혀졌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정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PO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청약률이 굉장할 것으로 좀 판단이 그쵸,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청약을 받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지주사인 두산과 관련된 종목을 두산 지주사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주가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로봇 종목들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일단 조정 끝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하반기에 좀 대여가 될 수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 이 모멘텀 전에 두산 종목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으로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졌던 섹터기도 하죠. 하지만 하반기에 남아있는 정부 모멘텀도 있고요. 개별 종목의 상장 모멘텀까지 다양한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두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종목의 상승 하락을 따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